혜진아, 나 폐암 말기라고. 이런 모습으로 무대에 어떻게 서라는 거야? 도연 씨 할 수 있어요.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이제 다시 목소리를 내봐요.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38살이죠.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째일 때 운명처럼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너무나 슬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폐암에 걸려 모든 걸 포기한 남자와 햇살 같은 여자가 만나 서로 아픔을 쓰다듬어주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듣기 전에 화면을 2번 클릭하시고 복 받으세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남의 배설물을 치우고 욕창을 닦아주고 때론 폭언도 듣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익숙해지더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 한다는 게 생각보다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자신이 무뎌진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날도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는데 박여정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이사장님은 이 병원의 주인이자 실력 있는 내과 전문의였어요. 차갑지만 날카로운 분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고민스러운 듯한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어요. 혜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이사장실로 따라갔습니다. 이사장님은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VIP 병동에 새 환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강도연 씨라고 55세 남성분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폐암 말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라니요? 말기 암 환자야 여기 많은데 말이죠. 전직 성악가셨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바리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예민하고 거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사장님의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말하지 못하는 게 더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제 일은 환자를 돌보는 거니까요. VIP 병동 3층 끝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담배 냄새가 확 풍겼어요.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침대 옆 탁자엔 재떨이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침대의 등을 기댄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강도연. 첫인상은 냉랭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얼굴, 그리고 날카롭게 저를 훑어보는 눈빛. 55세 치곤 노쇠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기품 같은 게 남아 있었어요. 한때 무대에 섰던 사람의 흔적이랄까요? 누구세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담배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 모를 탁한 음색이었죠. 윤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선생님을 담당하게 됐어요. 담당?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단칼에 잘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이게 제 일이니까요. 선생님, 담배는 안 됩니다. 병실에서 흡연은 금지예요. 도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았어요. 나 죽을 사람이에요. 담배 피우는 게 뭐가 문제죠? 죽을 사람이라고 해서 규칙을 안 지켜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도연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리고 느릿하게 말했죠. 당신 같은 사람이 날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제가 선생님 돌아가시라는 일 하나라도 하면 그만두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는 차갑게 웃었어요. 재밌네요. 당신. 그날 이후로 저와 도연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약 먹이려 하면 뱉어냈고 체온 재려 하면 손을 뿌리쳤죠. 말 한마디 건네면 비아냥이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제가 식사를 가져갔는데 그가 쟁반을 밀쳐버렸어요. 국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먹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드셔야죠. 몸이 약해지면 어쩔 건데요? 어차피 죽을 건데. 저는 바닥에 엎질러진 국을 닦으며 참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죠.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어느 날 저는 도현의 방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벽 한쪽에 찢겨진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오페라 공연 포스터였죠. 반쯤 찢겨 있었지만 이름은 또렷했습니다. 강도연, 바리톤. 그 밑엔 화려한 극장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왜 자꾸 남의 방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그거 치워요. 보기 싫으니까. 하지만 이건 치우라니까요. 도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포스터를 떼어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뭔가 복잡한 감정이었죠. 침대 옆 서랍장 위엔 낡은 악보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손을 뻗었죠.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손을 걷었어요. 왜요? 악보잖아요. 혹시 필요하신 거라면.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럼 왜 버리지 않으세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를 버리지도 붙잡지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며칠 뒤였습니다. 도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가 받지 않는 걸 보고 대신 받으려 했죠. 받지 마세요. 하지만 중요한 전화일 수도. 받지 말라니까요. 도현이 벌떡 일어나 제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바로 끊어버렸어요. 화면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하준. 아마 아들인가 봐요. 왜 안 받으세요? 상관없어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받아야 하나요? 난 그 애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모든 걸 밀어내는 걸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다가 도연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였죠. 심한 기침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으로 목을 감싸쥐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나가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도연은 받아 마셨어요. 한참을 기침하다가 겨우 진정됐죠. 저는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약 좀 드세요. 약이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죽는다고요? 그럼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요. 왜 병원에 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죠. 도연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참 독하네요. 독한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래요. 살기 싫으면 나가시고 살고 싶으면 좀 노력하시고. 왜 이렇게 중간에 매달려 계세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는 것 같았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지만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뭔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까칠했지만 저를 완전히 밀어내진 않았어요. 어쩌면 그게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작 말이죠. 해시태그 CHAPTR 이 닿지 않던 음성 다시 흔들리다. 도연을 돌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의 루틴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됐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약은 절대 순순히 먹지 않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이었죠. 말수도 적었습니다. 가끔 날카롭게 한마디 던지는 것 외엔 거의 침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병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있었는데요. 무심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요즘 라디오에서 자주 나오는 노래였어요. 별 생각 없이 부른 거였죠. 잠깐.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랐어요.
날카롭지도 무표정하지도 않은 뭔가 집중하는 얼굴이었죠. 방금 뭐 불렀어요? 아, 그냥 노래요. 요즘 자주 듣는. 다시 불러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하지만 도연의 눈빛이 진지해서 저는 다시 한번 흥얼거렸어요. 거기서 멈춰요. 도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멈췄죠. 방금 당신. 파 키에서 미세하게 올랐어요. 네, 음정이요. 정확히 반음 정도 올라갔어요. 듣기엔 괜찮았지만 악보대로 부른 건 아니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콧노래였는데 말이죠. 선생님, 그런 것까지 신경 쓰세요. 직업병이에요. 못 참아요. 도연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풀려 있었어요.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음악 얘기를 할 땐 다르구나.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장애가 있어서 제가 다 책임져야 했죠. 그래서 낮엔 요양보호사, 밤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그날도 새벽까지 일하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죠. 도연의 병실로 들어갔는데 그가 깨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죄송해요.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일? 여기 말고 다른 일도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편의점에서 일하죠. 어떻게 아세요? 옷에 냄새 나요. 라면이랑 담배 섞인 냄새.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예민한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야간 알바해요. 왜요? 여기 급여도 나쁘지 않을 텐데. 동생이 있어서요. 돈이 많이 들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가끔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는 척하며 말했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도연의 병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반 위에 놓인 작은 라디오가 켜져 있었습니다. 클래식 채널이었죠. 오페라 아리아가 흘러나왔어요. 도연은 침대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청소를 멈추고 잠시 그를 봤어요. 이 사람 지금 행복한 걸까요? 노래가 끝나고 아나운서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베르디의 리골레토 중 코르티지아니입니다. 바리톤 강도연의 1998년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실황이었습니다. 순간 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목소리예요. 옛날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힘이 넘쳤어요. 지금의 도연과는 완전히 달랐죠. 지금은 아니에요. 도연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가만히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무대에 서는 게 전부였죠. 숨 쉬는 것보다 노래하는 게 더 자연스러웠어요. 지금은 안 그러세요? 지금은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도연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제가 점심을 가져갔는데 도연이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보고 있었죠.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드셔야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선생님, 이러시면 제가 혼나요. 제발 좀 드세요. 그럼 당신이 노래 불러줘요. 네, 노래 들으면서 먹을게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장난치는 건가요? 무슨 노래요? 아무거나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요였어요. 어릴 때 동생이랑 자주 부르던 노래였죠. 도연은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불러요. 저는 계속 불렀어요. 도연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순순히 밥을 다 먹은 게. 고마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도연의 병실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허밍 소리였어요. 아주 작게 도연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복도에 서서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쉬고 떨리고 불안정했죠.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도연은 다시 음악을 생각하기 시작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CHAPTR 3 버려진 악보철 무너지는 벽. 도연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숨쉬기도 힘들어했어요. 산소호흡기를 쓰는 시간이 늘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이 셌습니다. 약을 거부하고 검사를 미루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병원 자료실에서 우연히 도연의 과거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USB였어요. 박여정 이사장님 책상 서랍에 있었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컴퓨터에 꽂아봤어요. 화면에 무대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조명 오케스트라 그리고 중앙에 선 도연. 젊었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였죠. 턱시도를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노래가 시작됐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웠어요. 힘이 넘쳤고 감정이 실려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저 도연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영상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표정이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USB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사람은 왜 이런 과거를 버렸을까? 며칠 뒤였습니다. 병원 환자들이 작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분기마다 하는 음악 치료 시간이었죠. 환자들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혜진 씨, 강도연 씨도 모셔와요.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연 선생님이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물어봐요. 혹시 알아요? 저는 도연의 병실로 갔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음악 치료 시간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관심 없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환자분들이 선생님 보고 싶대요. 유명한 성악가셨다는 거 다들 아시거든요. 그게 뭐 대수예요. 노래 한 곡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텐데. 도연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냥.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 당신은 모르는구먼요. 난 더 이상 노래 못해요. 왜요? 목이 망가졌어요. 10년 전에.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린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지금도 노래하실 수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왜요? 노래는 완벽해야만 가치가 있나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나갔어요. 과거가 부끄러우세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이렇게 숨어 계시는 게 더 나은가요? 순간 도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웃었어요. 크게 진심으로. 당신 정말 독하네요. 독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도연은 한참을 웃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어요. 가죠. 대신 노래는 안 할 거예요. 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는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연이 들어오자 몇몇 분들이 반가워했죠. 어머, 강도연 선생님 아니세요? 맞아요. TV에서 봤어요.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어요. 환자들이 하나둘씩 노래를 불렀죠. 서툴렀지만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1편입니다. 다음은 2편에서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하고 복 받으세요.